지금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피곤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남편이 매일 밤 술을 마시고 험한 말을 내뱉는 그 모습을 보며 왜 나만 이 사람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걸까 하고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놀랍게도 예순이 넘은 아내들의 10명 중 7명이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을 큰 짐으로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4살 지연 씨의 사연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며 헤어짐을 마음먹었던 그녀가 마지막에 깨달은 부부 사이가 무너진 단 하나의 진짜 이유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순이 넘어서도 부부 사이는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64살 지연 씨는 혼인한 지 40해가 된 솜씨 좋은 주부입니다. 남편 민수 씨는 66살입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에는 말수는 적어도 다정하고 늘 지연 씨를 챙겨주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둔 뒤 일어난 어떤 일을 핑계로 민수 씨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밤 9시가 넘었을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녀왔어요? 고생 많았어요. 밥 먹을 거죠? 민수 씨는 대답만 툭 던지고는 거실의 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 씨가 저녁을 차리는 동안 민수 씨는 차가운 보관함에서 보리수를 꺼내 단숨에 마셔버립니다. 기다렸죠? 오늘은 좀 늦었네요. 시끄러워. 일일이 묻지 마. 피곤하단 말이야. 지연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의 남편이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민수 씨는 2병째 술을 따고는 저녁은 거의 먹지도 않은 채 계속 마시기만 했습니다. 어째 밥맛이 예전보다 못하네? 요즘 대충대충 차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밖에서 일하는 동안 당신은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말이야.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면 더 크게 화를 낼까봐 꾹 참았습니다. 민수 씨는 3병째를 다 마시더니 그대로 푹신한 긴 의자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지연 씨는 남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혼자 그릇을 씻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직장을 그만둔 뒤 민수 씨가 이렇게 변한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5해 전 지연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례비로 3천만 원, 게다가 딸의 혼수 미천으로 2천만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앞으로 5해면 다 갚을 줄 알았던 집빚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버린 것입니다. 민수 씨는 일을 그만둔 뒤에도 집빚을 갚기 위해 건물 지킴이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80만 원으로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민수 씨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험한 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이, 내 하얀 윗옷 어디 있어? 어제 빨아서 옷장에 걸어두었잖아요. 안 보인다고 했잖아. 지연 씨는 옷장을 살 필요가 늘 있던 자리에 있는 옷을 가리켰습니다. 민수 씨는 혀를 차며 아침밥상에 앉았습니다. 국이 다 식었잖아. 금방 데워올게요. 됐어. 이제 제대로 밥 차릴 마음 넘는 거잖아. 지연 씨는 말대꾸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말없이 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남편이 일터로 나간 뒤 지연 씨는 혼자 밥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나는 이 사람의 뒤치다꺼리만 하는 껍데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걸까? 혼인한 지 40해. 큰 가게에서 물건을 팔던 지연 씨는 혼인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매달리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일주일에 사흘씩 동네 가게에서 돕는 일을 시작했지만 집안일은 오로지 지연 씨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그만두기 전에는 그런 삶에도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게 늘 고맙다고 말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맙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험한 말과 불평불만만 남았습니다. 지연 씨는 자신이 아내가 아니라 그저 일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나날이 반년이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연 씨는 오랜 버신 수진 씨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지연 씨는 기차역 앞 찻집에서 버신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지연아, 오랜만이야. 수진아, 오랜만이야. 무슨 일 있어? 전화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던데? 지연 씨는 딴 사람처럼 변해버린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한 것, 매일 밤 술을 마시고 험한 말을 내뱉게 된 것, 자신이 그저 일하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씁쓸함까지. 그거 참 마음 아프겠네. 지연아, 하나만 물어봐도 돼? 남편분은 왜 늦은 나이에도 굳이 다시 일을 시작한 거야? 그건 아직 집 빚이 남아있어서. 그래, 그 빚은 무엇을 위한 건데? 우리가 사는 집을 위해서지. 그럼 남편분은 너와 함께 사는 집을 지키려고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연 씨는 수진 씨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듣고 보니 남편은 66이라는 나이에 매일 꾸준히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아, 남편 일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 적 있어? 아니,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 않아. 남편분도 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몰라. 내 생각엔 남편분은 아마 지금 스스로의 초라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66살의 건물 지킴이로 일하는 자신, 예전의 절반밖에 안 되는 벌이, 그런 걸 아내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지. 그런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제일 편한 너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지연아, 아무리 그래도 술버릇이 나쁘고 너를 그토록 괴롭게 하는 남편이라면 훌훌 털어버리는 게 나아. 네 삶은 네 것이잖아. 남편 화풀이의 쓰레기통이 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수진 씨의 말에 지연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에게는 남편만의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만 계속 참아야 하는 걸까? 지연아, 한 번쯤 남편분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봐. 서로의 속마음을. 하지만 말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단념할 수밖에 없겠네. 헤어지거나 따로 살거나. 지연 씨는 벗의 말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바꾸려 애써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달라져야 하는 걸까? 아니, 어쩌면 둘 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삶의 동반자가 일터에서의 괴로움 때문에 매일 밤 험한 말을 쏟아낸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까닭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참고 곁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헤어짐이나 따로 사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부디 아래에 생각을 남겨주세요. 한편 남편 민수 씨 역시 깊은 괴로움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건물 지킴이들이 쉬는 방에서 민수 씨는 젊은 윗사람에게 크게 꾸중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아시겠어요. 자동차 이끄는 거 저쪽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연세가 66이신데 조금 더 똑바로 좀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 씨는 38살의 윗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일터에서는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던 자리에 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벌 되는 젊은이에게 호통을 듣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쉬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동료인 젊은 직원이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혼나셨네요. 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몸이 굼떠지니까요. 어쩔 수 없죠 뭐. 나쁜 마음 없이 던진 말이었지만 민수 씨의 가슴에는 깊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민수 씨는 동네 가게에서 마실 것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닫자 아내 지연 씨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에게는 아내와 대화를 나눌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터에서 겪은 수모, 스스로의 쓸모에 대한 끝없는 물음, 그런 것들이 소용돌이쳐서 그저 취하는 것 외에는 얼어붙은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험한 말을 내뱉는 건 쓴물이 들어간 뒤였습니다. 이성이 끊어지며 꾹꾹 눌러두었던 미움과 분노가 가장 가까운 아내를 향해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민수 씨에게는 단 한 곳, 마음을 기댈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버신 상훈 씨와 함께하는 사진찍기였습니다. 한 달에 2번, 일요일마다 둘이서 나란히 강가로 나가 풍경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민수 씨도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수 씨는 벗 상훈 씨와 강가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 일은 할만해? 그럭저럭. 너 거짓말 참 못한다.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민수 씨는 상훈 씨에게 일터에서 겪은 수모를 털어놓았습니다. 38살 윗사람에게 고함 소리를 듣는 것, 젊은 동료들에게 불쌍한 취급을 받는 것, 그리고 아내에게 엉뚱한 화풀이를 해버리는 것까지. 부인한테 일터에서 겪는 일 말했어? 말 안 했어. 이런 초라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 초라한 모습이라고? 66이라는 나이에 매일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그게 어딜 봐서 초라하다는 거야. 부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취해서 엉뚱한데 화풀이나 하고 그리고는 나랑 밖으로 나오고 너 이거 다 도망치는 거잖아. 부인은 네 짝꿍이잖아. 짝꿍한테 속마음을 숨기면 어떡해. 어차피 말해봤자 내 처지를 이해 못할 거야. 말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알아. 너 이대로 가다간 부인을 잃고 말걸? 부인을 사랑하잖아? 그러면 비겁하게 숨지 마. 똑바로 마주봐. 네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 전부 다 털어놓으라고. 민수 씨는 상훈 씨의 꾸짖음을 가슴에 새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하지만 무슨 말부터 꺼내야 좋을까? 그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춤거리는 사이 아내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버수진 씨와 이야기를 나눈 며칠 뒤 지연 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바꾸려는 헛된 메아리를 그만둘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니까.
지연 씨는 일주일에 사흘 하던 동네 가게 일을 닷새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동네 소식지에서 본 노래 부르게 모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모임 첫날, 지연 씨는 처음으로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저는 은미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지연이라고 합니다. 노래 모임에는 60에서 70 남짓한 여성 15명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얼굴빛이 밝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연습이 시작되자 지연 씨는 참으로 오랜만에 벅찬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목청껏 노래하는 것, 동료들과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 남편을 잊고 온전히 나에게 빠져들 수 있는 시간. 연습을 마치고 회원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지연 씨, 바깥 양반은 직장 그만두시고도 일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셨구나. 우리 남편도 직장 그만두고 매일 집에만 있어서 처음에는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저도 이 노래 모임에 나오고부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남편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마음으로 남편을 대할 수 있더라고요. 지연 씨는 은미 씨의 말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았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남편과 떨어져 있는 틈을 만드는 것, 그것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풀어줄지도 모른다. 지연 씨는 일주일에 2번 노래 모임 연습에 나가고 닷새 동안 큰 가게에서 돈 계산하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의 얼굴빛이 하루가 다르게 밝아졌던 것입니다. 노래 모임에 들어간 지 한 달 즈음, 지연 씨의 일상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일터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을 때 지연 씨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일 조심해서 잘 다녀와요. 나는 오늘 노래 연습이 있어요. 다음 달 뽐내기 무대를 앞두고 있어서 열심히 해야 하거든요. 그래? 뽐내기 무대라? 혹시 괜찮으면 나도 구경 갈까?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남편이 집을 나선 뒤 지연 씨도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큰 가게에서 일주일에 잣새를 일하고 있습니다. 지연 씨,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네, 노래 모임에 들어갔거든요. 너무 즐거워요. 일을 마치고 지연 씨는 바로 노래 모임 연습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 회원들과 가벼운 먹거리를 나누며 수다꽃을 피웁니다. 지연 씨 정말 생기가 넘쳐 흐르네요. 고마워요. 스스로도 매일매일이 즐겁다고 느끼고 있답니다. 남편도 예전보다 성질 내는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요. 아내가 반짝반짝 빛나면 남편도 덩달아 마음이 놓이는 법이거든요. 지연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저녁을 차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얼굴을 보는 것조차 가슴이 답답했던 날들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만의 시간을 챙기고 나만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지연 씨의 마음속에는 넓은 빈자리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가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변화가 남편에게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말입니다. 민수 씨는 생기가 넘치는 아내를 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뒤섞인 감정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달라지기 시작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 씨가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밥상에 앉아 노래가 적힌 종이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아, 왔어요? 밥 금방 데워줄게요. 당신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 네, 노래 부르는 거 정말 재밌거든요. 다음 달 뽐내기 무대 정말 안 올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소개하고 싶은데. 글쎄, 한번 생각해 볼게. 민수 씨는 아내의 밝은 웃음을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잿빛 얼굴이던 아내가 지금은 진심으로 즐거워 보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인데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민수 씨는 나갈 채비를 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모임 특별 연습이 있어요. 낮이 훌쩍 지나야 들어올 것 같네요. 점심밥은 차가운 것에 넣어두었으니 따뜻하게 데워 드세요. 아내가 집을 나선 뒤 민수 씨는 덩그러니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빈 일요일, 민수 씨는 그제야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낭떠러지로 몰아놓고 있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취해서 모진 말을 퍼부었던 자신, 아내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던 자신, 따뜻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옹졸한 모습. 다음 날 민수 씨는 일터에서 평소보다 일찍 돌아와 마루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웬일이에요? 조금 일찍 끝나서 청소 좀 하려고. 그동안 당신한테만 집안일 다 떠맡겨서 늘 미안했어. 아니에요, 고마워요.
민수 씨는 아내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려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의 몸짓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고맙다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연 씨의 마음은 이미 남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귀함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하죠. 민수 씨는 지금 눈앞에서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녁을 먹고 민수 씨가 무언가 마시려던 찰나, 지연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무언가 마시기 전에 들어주면 좋겠어요. 민수 씨는 손에 들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의 굳은 얼굴빛에서 무언가 무거운 이야기가 나올 것임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 요즘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 앞으로의 남은 삶에 대해서. 당신이 일을 그만두고 변해버린 뒤로 나는 줄곧 숨이 막혔어요. 밤마다 쏟아지는 모진 말들. 고마움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메마른 나날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건지 나침반을 잃어버렸었죠. 그런데 밖으로 나가 모임에 어울리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깨달았어요. 내 삶은 오로지 당신 뒤치다꺼리나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나 결심했어요. 헤어지든가 서로 떨어져 지내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고 싶어요. 뭐라고? 민수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두 손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잠깐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마음은 굳어졌어요. 하지만 나 요즘 집안일도 돕고 많이 달라지려고 애쓰고 있잖아. 그래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매일 흐트러진 모습으로 모진 말을 내뱉던 그 반년 동안 내 마음은 조금씩 바스라져 내렸어요.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수 씨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가 이 정도로 깊이 상처받았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일 조금 거들어주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는 건너방에서 잘 거예요. 집안일은 여태껏 하던 대로 다 하겠지만 당신과 부부로서의 끈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잠깐만, 제발 툭 터놓고 이야기 좀 하자.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어요. 지연 씨는 그 말을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 씨는 텅 빈 마루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한 채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헤어짐이나 따로 지내자는 말을 들은 그날 밤, 민수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터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을 맴도는 벗 상훈 씨의 꾸짖음을 떠올렸습니다. 부인은 네 짝꿍이잖아. 짝꿍한테 속마음을 숨기면 어떡해. 민수 씨는 마침내 아내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가 조심스레 지연 씨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시간을 내줄 수 있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제발 부탁이야. 내 말 좀 들어줘. 지연 씨는 한숨을 내쉬면서도 푹신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나 그동안 지옥 같았어. 일을 그만두고 났는데 집빚은 산더미처럼 남아있고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편히 살게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건물 지킴이 일은 뼈골 빠지게 힘들었어. 38살짜리 윗사람한테 온갖 호통을 듣고 솜털 뽀송뽀송한 동료들한테 불쌍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하지만 그걸 당신 입에 올릴 수가 없었어. 찌질하고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 사내로서, 남편으로서 바닥에 떨어진 꼴을 보여주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 민수 씨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66살의 남해의 눈물은 수십 년간 겹겹이 억눌러 왔던 서러움이 마침내 터져나온 먹먹한 물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당신한테는 입을 꾹 다문 채 엉뚱한 화풀이나 해대고 결국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당신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당신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나선 길이었는데 결국 당신을 수렁으로 밀어 넣었어. 나는 정말 몹쓸 놈의 남편이야. 민수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런 남편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뜨거운 눈물, 처음 듣는 남편의 피 끓는 속마음. 당신 마음이 어떤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다시 한번 당신을 내 곁에 소중한 사람으로 품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요. 민수 씨는 남편의 날선 대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개 숙여 뉘우치면 모든 게 씻은 듯이 되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다친 마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열리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삶의 동반자가 눈물 콧물 쏟아며 지난 날을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자그마치 반년 동안 씻을 수 없는 모진 말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너그럽게 품어주고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버스가 이미 떠났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부디 아래쪽에 남겨주세요. 민수 씨의 눈물 어린 고백이 있은 지 일주일. 두 사람 사이에는 턱 막히는 무거운 짐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더 이상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마음을 먹고 굳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일이 끝난 뒤 민수 씨는 윗사람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덤덤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건물 지키는 일 그만두기로 했어. 오늘 그만두겠다는 글을 내고 왔어. 네? 어째서요? 남아있는 집 빚은 어쩌고요? 빚은 모아둔 돈을 헐어서 한꺼번에 갚아버릴 생각이야. 일 그만두면서 받은 돈이 1억 5천만 원쯤 되는데 딸아이 혼수랑 장인어른 장례비로 썼던 돈을 빼고도 빚 5천만 원을 갚으면 1억 원 남짓이 남아. 하지만 일을 안 하면 당장 어떡하려고요? 내가 나라에서 받는 연금이랑 당신 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쯤 나와. 그리고 나 눈에 담는 렌즈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일로 돈을 벌어볼까 해. 렌즈 가르치는 일이요? 응. 상훈이가 다리를 놔줘서 기차역 앞 배룸터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렌즈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자리를 얻었거든. 요새 우리 또래 늙은이들 중에 배우려는 사람들이 꽤 늘고 있다네? 그런 자리도 있군요. 게다가 일주일에 사흘, 아침나절만 일해도 한 달에 8만 원에서 10만 원쯤은 들어와. 연금으로 20만 원, 가르치고 10만 원. 합쳐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쥐어지면 우리 둘이 풀칠하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 없어. 건물 지키는 일은 당신 호강시켜주려고 시작한 거였는데 결국 당신 피눈물만 나게 했잖아. 이제부터는 당신과 함께 웃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나답게 살아보고 싶어. 지연 씨는 남편의 뜻밖의 소식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일을 그만둔다는 것. 사내에게는 제 살을 깎는 듯한 큰 결단일 텐데 말입니다. 당신 정말 굳게 마음먹은 거예요? 응.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당신과 서로 보듬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었어. 그렇다고 내일 당장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란 헛된 꿈은 꾸지 않아. 당신 마음속 얼음덩이가 녹아내릴 때까지 그게 한 해가 되든 두 해가 되든 나는 묵묵히 기다릴 거야. 지연 씨의 두 눈에 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마음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의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직 당신을 온전히 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번쯤은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지긴 하네요. 정말이야? 네. 하지만 우리끼리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둘이서만 머리를 맞대봤자 또다시 헛바퀴만 돌게 뻔하니까요. 우리 노래 모임에 은미 씨가 예전에 귀뜸해준 적이 있어요. 부부끼리 꽉 막혔을 때 마음을 다루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엉킨 실타래가 술술 풀렸대요. 마음을 다루는 사람? 마음을 다루는 전문가가 중간에 서서 서로 핏대 세우지 않고 다치지 않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길을 일러준대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난 당신이 바란다면 나는 숯불에 뛰어드는 일이라도 할 수 있어. 그럼 며칠 뒤에 한번 가볼까요? 은미 씨가 알려준 정우 씨라는 분께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두 사람은 동료 은미 씨의 도움으로 얽힌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정우 씨의 방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의 방. 민수 씨와 지연 씨는 잔뜩 굳은 얼굴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분이 겪으신 아픔은 미리 귀뜸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분께 한 가지 길을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단박에 옛날 부부로 돌아가려는 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넉 달 남짓 서로를 알아가는 연습 기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습 기간이요? 네. 이 넉 달 동안 두 분은 매일 밤 15분씩만 짬을 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만 마음을 여는 대화법을 쓰셔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은 하늘이 무너져도 중간에 싹둑 자르지 말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끝말을 되풀이해 주어 내 귀에 잘 담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아하, 그렇군요. 둘째, 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늘 나를 앞세워 말씀하세요. 당신이 이러저러하게 굴어서 나를 짓밟았어 라고 삿대질하는 대신 나는 이러저러해서 마음이 아팠어 라고 부드럽게 감싸는 겁니다.
이건 상대를 몰아세우는 칼날이 아니라 내 상처를 보여주는 보드라운 손길이거든요. 나를 앞세워서 말하기. 그리고 민수 씨, 아내분이 무언가 즐거워하는 일거리나 모임을 살뜰히 사귀어주세요. 지연 씨도 민수 씨가 달라지려 애쓰는 모습을 칭찬해주세요. 당장 찰떡같이 믿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적어도 코웃음 치지는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넉 달 뒤 두 분이 다시 손을 잡든 떨어져 살든 저는 그 뜻을 떠받들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고 따로 지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선 넉 달만 저를 믿고 시도해보세요. 두 사람은 넉 달간의 연습 기간에 발을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넓은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면 좋을까? 그러게요. 나 오늘 모임 연습 갔었어요. 그래? 어땠어? 다음 달 무대에 올라가야 해서 다들 땀 흘리며 연습 중이에요. 모임에 다니면서 참 오랜만에 오롯이 내 편이 된 시간을 누린 것 같아 기뻤어요. 그렇구나.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기쁘고 좋았구나. 맞아요. 나만의 틈이 생기니까 가슴속에 답답했던 막이 걷히는 기분이에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줄 평생 까맣게 몰랐네. 당신은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껍데기만 알았던 것 같아. 나도 당신 속마음은 캄캄한 밤중이었죠.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서로를 알아가면 좋겠어요. 삐그덕거리는 어설픈 대화였지만 두 사람은 15분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눈 건 혼인한 지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은 매일 밤 15분의 대화를 꼬박꼬박 이어갔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모임은 신났어? 하고 먼저 살갑게 묻곤 했습니다. 지연 씨도 남편의 취미에 처음으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당신이 담아온 풍경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응, 얼마든지. 민수 씨는 자신이 직접 찍은 빛의 그림들을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나, 예뻐라. 이렇게 멋진 것도 남길 줄 아네요. 이건 어디서 남긴 거예요? 저기 맑은 물가에서 남긴 거야. 상원이랑 같이 나갔을 때. 그래요? 나도 언제 당신 따라 나서 볼까? 정말이야? 민수 씨의 주름진 얼굴에 모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민수 씨는 나를 앞세우는 대화법으로 아내에게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당신이 그렇게 뼈아픈 상처를 입었는데도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할 틈을 내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 그래도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당신의 그 깊은 품에 내가 벼랑 끝에서 살아난 기분이야. 지연 씨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뚝뚝하던 남편이 이렇게 살갑게 제 속을 뒤집어 보여준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나는 당신이 껍데기를 깨고 변하려 몸부림치는 게 뼛속까지 느껴져요. 하루아침에 품어줄 수는 없겠지만 나도 다시 한번 당신과 두 손 맞잡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작은 빗방울이 바위를 뚫듯 그 조그만 변화의 쌓임이 두 사람 사이의 굳은 빙하를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넉 달의 연습 기간이 저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정우 씨의 방을 찾았습니다. 두 분 모두 참 오랜만입니다. 지난 넉 달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얼음장 같던 아내와 조금씩 입을 떼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이라는 사람을 겉이 아닌 속으로 더 헤아리게 된 것 같아요. 그거 참 눈부신 소식이군요. 그래서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민수 씨와 지연 씨는 서로를 마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저희는 한 지붕 아래 각방 쓰기로 다시 처음부터 새싹을 틔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옛날 끈끈한 부부로 되돌아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라는 딱지를 떼고 이 사람 삶의 든든한 짝꿍으로 남고 싶습니다. 저도 서로의 삶을 등대처럼 비춰주고 아껴주는 사이, 그런 끈끈한 사이를 맺고 싶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자며 숨쉴 틈을 지키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요. 무릎을 치게 만드는 훌륭한 답안이군요.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각방 쓰기라는 알맞은 빈자리를 사이에 두고 새잎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전의 얽매인 부부가 아닙니다. 서로가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고 북돋워주는 짝꿍으로서의 만남입니다.
민수 씨는 아내를 편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에 제 가슴을 짓누르다 결국 아내의 가슴을 멍들게 했습니다. 지연 씨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아내의 몫이라 여기며 내 삶의 길잡이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만남이 움텄습니다. 각방쓰기라는 알맞은 거리를 두면서 서로를 아끼고 북돋워주는 일. 환갑이 훌쩍 지난 60 나이에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내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도 분명 그런 따뜻한 사이를 갖고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물음. 여러분도 삶의 동반자와의 끈끈함 속에서 나만 뼈 빠지게 뒤치꼬리 하고 있구나 하고 가슴 친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지혜로 헤쳐나가셨나요? 둘째 물음. 여러분은 짝꿍과 밤마다 짧게라도 15분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바빠서 못하고 계신가요? 부디 여러분의 귀한 생각을 아래쪽에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시고 소식 받기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